트럼프의 장군들은 워싱턴에 있는 미국 상원에 갔고 결국 이란을 좌파가 인정하고 싶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했습니다. 2026년 5월 16일 이 청문회는 테헤란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미군은 길이 열려 있고 준비된 선택지도 있으며 이미 이란이 걸프만과 그 이웃 국가들 그리고 이 지역의 전략적 항로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줄였습니다. 브래드 쿠퍼 주퍼제독은 이란이 타격을 입었고 힘을 잃었으며 대응 능력이 줄어들었고 미국이 어디까지 나아갈지는 여전히 워싱턴의 정치적 결정에 달려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테헤란은 상원 청문회에서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곧 모든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이니 채널을 구독하셔야 유익한 정보를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고의 저널리즘 퀄리티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뢰의 기준 밀손 알비스입니다. 브래드 쿠퍼 제독 미국 중앙사령부 사령관은 이란에 대한 작전 이후 중동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좌파는 이 청문회를 트럼프에 대한 정치적 공격으로 바꾸려 했지만 기술적인 답변들이 결국 테헤란에 대한 냉혹한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쿠퍼는 텔레비전 해설자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원의원들이 왜 워싱턴이 아직 무력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지 않았는지 물었을 때 대답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답변은 그 결정이 정치적 차원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육군, 해군, 그리고 전쟁사령부는 이미 선택지, 위험, 그리고 가능한 경로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군은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하고 대통령은 언제 할지 결정합니다. 이란은 상원 청문회에서 자신의 위험 능력이 더는 온전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란은 자국의 고속정이 훨씬 적은 수로 나타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상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극적으로 감소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란은 비상계획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중국에 외교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을 요구하는 동안 이 말을 들었습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쿠퍼가 에픽 퓨리 작전에 대해 언급했을 때 나왔습니다. 상원에 제출된 서면 진술에서 지휘관은 40일도 채 안 되는 대규모 전투 작전 기간 동안 중구사령부의 병력들이 해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40년 동안 수백억 달러를 들여 구축한 것을 그 문서에는 이란이 더 이상 예전처럼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위협할 수 없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 트럼프 진영이 숨기려는 지점입니다. CBS는 쿠퍼가 상원의원들에게 에픽 퓨리 작전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드론, 해군 산업 기반의 85% 이상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했으며 1450회 이상의 공격이 시설에 가해졌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또한 이란이 해군을 재건하는데 한 세대가 걸릴 것이라는 평가도 전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호르무즈 해협도 압력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일어난 일은 간단했습니다. 상원 의원들이 쿠퍼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미국이 그 해협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지휘관은 군사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범위한 비상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가 베이징에서 돌아오는 길에 시진핑이 테헤란이 그 해협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불편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구매, 경로, 정치적 보호, 그리고 동맹국들의 침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대화에 끌어들이면 테헤란은 일부 여유를 잃게 됩니다. 이것은 군사적 지원을 동반한 정치적 포위입니다. 사망자에 대한 질문도 압박을 가하려는 시도로 등장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쿠퍼에게 학교와 병원에 대한 공격 혐의에 대해 압박을 가하려 했습니다. 쿠퍼 제독은 작전이 무력충돌법에 따라 수행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쿠퍼 제독은 일부 공개된 주장에 대해 확인된 증거가 없다고 말했으며 민간인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전쟁의 더 넓은 맥락에서 로이터 통신은 이란과 레바논에서 수천 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지만 청문회에서는 공식적인 사망자 수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핵심 지점과 관련된 사망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차이는 중요합니다. 전쟁에 인명피해가 있다는 것은 한 가지이고 그것은 언제나 심각한 일입니다. 또 다른 것은 정치적인 질문을 이용해서 가장 중요한 군사적 사실을 지우려는 시도입니다. 이란은 타격을 입었고 역량을 잃었으며 이제 압박 속에서 협상하고 있습니다. 좌파는 이번 회의를 트럼프에 대한 재판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나온 것은 사령관이 이란이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세부 사항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쿠퍼는 이란이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헤즈볼라의 무기와 자원을 이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의 민병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테헤란이 수년 동안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공격하기 위해 사용했던 네트워크를 약화시킵니다. 중앙사령부의 서면 진술에 따르면 이들 단체가 위험 네트워크의 중추를 이루고 있었으며 무기와 자원의 이동 경로와 방법이 차단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걸프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 그리고 미국의 안보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란은 항상 민병대, 드론, 미사일 그리고 대리전을 이용해 직접적인 비용을 지지 않고 적들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써왔습니다. 이제 미국 군사주의부에 따르면 이 구조는 중요한 지점에서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트럼프의 선거 유세 연설이 아니라 전쟁을 수행하는 지휘부의 평가입니다. 상원 의원들도 논의를 중국과 러시아로 끌어가려고 했습니다. 쿠퍼의 답변은 테헤란에 또 다른 불리한 전선을 열었습니다. 사령관은 이란군이 주로 러시아와 중국의 장비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이란을 미국에 도전하는 정권들과 연결된 더 큰 적대적 블록의 일부로 취급할 수 있게 해줍니다. 테헤란을 고립시키는 대신 이번 청문회는 이란에 대한 압박이 중동에서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진출을 차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강화시켰습니다. 아프리카는 다른 방식으로도 청문회에 등장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령부의 다그빈 앤더슨 장군은 사헬 지역의 테러 위협, 부족한 정보력, 그리고 기술과 인공지능을 포함한 새로운 감시 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령부는 공식적으로 그들의 임무가 악의적인 세력과 초국가적 위협에 맞서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 함께 싸우고 아프리카 군대를 강화하며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일련의 압박입니다.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정치적 결정권을 쥐고 있고 이란에 대한 봉쇄를 유지하며 테헤란의 합의를 요구하며 압박하고 중국을 대화에 끌어들이며 군부가 이미 그 정권이 실질적인 역량을 상실했다는 점을 기록하게 합니다. 상원은 트럼프를 굴욕시키려는 장면을 연출하려 했지만 결국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장군들은 군사적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란도 그 길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청문회의 고성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테헤란이 이 기로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전보다 적은 권력을 가지고 협상에 응하거나 이미 전 세계 앞에서 그 약점을 드러내고 타격하고 봉쇄할 의지를 이미 보여준 백악관을 계속 시험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저의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시기 바랍니다.